1억은 가능하죠. 월 매출 1억. 예. 네, 1억은 가능하죠. 그게 고객 입장에서 필요한 포인트였던 그렇죠. 거네요. 포인트죠. 맨 처음에 접근하는 사람들 그 개념 자체가 없는데 그래도 한 번이라도 이걸 접했거나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출연해 주신 적 있잖아요. 아, 그럼요. 오늘은 오프라인 가게에서 만나네요. 온라인으로만 하다가 오프라인이 생기니까 이로써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어떤 분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같이 영상 출연했었을 때는 구매 대행만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오프라인 매장 또 오픈해가지고 부부가 함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 시에 이렇게 여세요? 항상 11시에 오픈을 해요. 그리고 7시에 끝나요. 7시에 끝나고. 네. 고객 응대를 좀 하고 고객 전화도 제가 받고 전체적인 운영을 하는 거는 남편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와서 불 켜시고 바로 남편분이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사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고객분들이 자전거 끌고 오시는데 밖에 세워놓을 수 있게 그럼 자전거를 여기다 이렇게 거치하는 거예요? 네, 여기다가 이제 바퀴를 거치하면 세워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면요, 이 화면을 띄우는데 출근하시면 이거부터 하세요? 예, 브랜드 소개하는 영상이거든요. 고객분들 오셔가지고 매장 구경하시면서 네. 관련된 영상 같은 거 이렇게 보실 수 있게. 사장님 여기 가게 오니까 여기 자전거들이 많은데 네. 이름 붙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예, 거예요? 요거는 이제 출고 준비 중인 것들이고요. 아니면 이제 정비 맡기신 분들. 사장님이 이거 지금 수리도 하시는 거예요? 저도 급할 때 하죠. 어떤 게 문제가 있나요? 지금 좀 잡소리가 난다고 하셔가지고 오래 타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좀 풀려서 쪼여야 되는 그런 때가 생겨요. 이제 정비를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면은 딱 좋은데 눈에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경우에는 일단 쪼이는 부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데들을 다 한 번씩 쪼여주고 직접 나와서 시승하면서 고객분이 말씀하신 증상에 대해서 체킹을 해보는 거죠. 사장님이 원래 자전거 수리를 전공을 하셨어요? 전혀 전공을 안 했고요. 예전에 출연했을 맞아요. 때 네.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전기 자전거랑 전동 킥보드를 취급을 했었어요. 네. 제가 그때 언급했던 게 수리점에 가서 막 배우러 갔다고 그런 이야기들 공유를 했었는데 네. 이것도 처음부터 그냥 시작했고 처음부터 잘하지 않으니까 주변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택배를 보내신 거예요? 아니에요. 직접 방문하셔서 맡겨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 AS를 비용이나 규정 같은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직결된 거잖아요. 네. 혹시 모르는 조립 과정에서나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프레임을 저희가 5년 동안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을 해드리고 있고요. 구동계나 이런 것들은 외부의 어떤 충격에 의해서 고장나는 게 아니면은 저희가 1년 동안 보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매하신 분이 다시 방문하면 우상 네, 그런 영역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 자전거다 보니까 소모적인 영역이 그쵸, 있잖아요. 네네. 소모적인 영역은 유상으로 대부분은 이제 정비를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비 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엄청 메리트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자전거라는 게 주기적으로 정비도 받고 점검도 받아야지 안전하게 탈 수 있고 안전이 직결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필요합니다. 제가 대부분은 할 줄 아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휠을 딱 돌렸을 때 얘가 막 엉성하게 돌아요. 네. 좌우로. 장력이 틀어졌거나 스포크에 정렬이 필요한 경우에 근데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잘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경정비는 제가 하지만 중정비나 까다로운 것들은 저희 미케닉 분께서 전문적으로 봐주시고요. 30년 경력이 있으세요. 30년 이상에. 한번 올라가 보시죠. 네. 그러면 AS 기사님을 원래 동업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전에 그 전기 자전거 할 때 네네. 제가 수리를 못 하잖아요. 여기저기 도움 받으러 가고 그랬었는데 근처에 오랫동안 자전거 샵을 하신 분이 계세요. 전기 자전거 할 때 도움을 받아서 2년이 됐었고 같이 하시게 됐어요. 아예 여기로 출근하세요? 거의 뭐 거기 아니었어요. 네네. 여기 1층이랑 3층이랑 임대를 하신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쇼룸을 열게 되면서 추가로 임대를 한 거고 온라인 위주였을 때는 사무실에서만 여기가 이제 온라인 사무실이었던 거죠? 네네 구매대행?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변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전거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는 없어요. 조립하고 있는 거예요. 조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완제품이 나가는 건가요? 그렇죠. 다 조립된 상태로 가는 거고 요건 수리 맡긴 거 같은데 휠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휠을 교체해 주는 거예요. 그죠? 스포크가 네. 부러졌어요. 이런 거는 자전거를 공부할 때 마지막 영역이거든요.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노하우가 굉장히 필요해요. 사장님 여기 보면 자전거 지금 진짜 많은데 매장 하나 운영하셔가지고 대략적으로 1년에 얼마 정도 판매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상반기 때 저희가 신고를 한 금액이 구매대행 매출로는 3억 정도 돼요. 3억. 구매대행 매출하고 실매출하고 다르잖아요. 네네. 실제 이제 고객분들이 결제한 금액은 네네.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10억인데 구매대행 매출은 이익이니까 이제 한 3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죠. 마진율. 그것도 다 자전거인가요? 거의 다 네. 95% 이상 나머지도 자전거에 관련된 것들 이 사입으로 전환한 시점이 막 시작해서 5월 6월이에요 사입 매출하고 구매대행 매출하고 하반기 때는 좀 섞일 것 같고 사업자를 분리를 했어요. 구매대행 매출은 구매대행대로 갈 것 같고 사입에서 구매로 이제 자전거를 유통을 하기 때문에 그 매출은 이제 봐야죠.
구매대행 제품이 사입으로 들어오면 더 팔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판매량 자체가 많이 다르고 확 늘어났습니다. 평균적으로 사입 매출도 1억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제 구매대행 매출은 사입으로 전환되면서 조금씩 비율이 달라지긴 하죠. 상반기 때 10억 정도 됐으니까 연말 정도 똑같이 간다고 가정하면은 최소 2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은 구매대행이나 이런 걸로 해서 돈 벌고 싶어 하시는 분들 좀 네네네. 많거든요. 처음에 얼마 들고 시작하셨는지랑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좀 저 구매대행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자전거 배달 알바하고 있었어요. 링크 한번 열어주세요. 어떻게 시작했는지 거기 한번 네. 연결해주세요. 지난해 찍었던 영상. 그때 이제 제가 매출 5천만 원 정도를 소개를 했었는데 네. 일단 현 시점을 말씀드리면 그 매출이 일단 수익을 초과했고요. 네. 제가 구매대행 한 게 20년 4월인데 19년 말 이때 코로나가 시작됐단 네, 말이에요. 네. 그때 제가 뭐 할 게 없어가지고 배달 알바를 했어요. 네. 40만 원 가지고 출발을 했고 그 와중에서도 이제 월세 내고 10만 원 가지고 자전거 대여해가지고 제가 배달 알바를 했어요. 아. 그때 이제 자전거와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아. 그때 이제 상품 소싱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시작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물론 구매 대행을 하고 있지만 브랜딩을 이미 완성했기 때문에 네.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로 한 매출 얼마까지? 1억은 가능하죠. 월 매출 1억? 예. 야. 네, 1억은 가능하죠. 처음에 이렇게 네. 구매대행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진입장병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선택이죠. 그 네, 다음부터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물건을 나도 안 살 건데 너네는 사. 이게 안 되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손해 같아 보이는데 네. 물건을 저는 무조건 샀어요. 못 팔게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내가 받았을 때 이거를 진짜 내가 살 건가 했을 때 아, 나 이거 사겠다 하면은 무조건 팔려요. 근데 이거 내가 샀는데 아, 가격도 비싸고 나도 안 사. 네. 못 팔아요. 근데 그걸 그냥 계속 팔려고 하면은 성과가 안 나요. 절대로. 나한테 먼저 파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2020년에 소싱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했던 게 아니라 그냥 제 할 거를 하려고 했어요. 네네네. 자전거를 대여해가지고 타는데 너무 허벅지도 아프고 이 지형이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언덕도 많고 맞아요. 전기의 힘을 빌리고 싶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전기 자전거를 타고 싶었는데 전기 자전거는 좀 비싸고 그때 또 유행이었던 게 막 공유 킥보드 엄청 많이 있었어요. 킥보드를 막 타고 싶은 거예요. 네. 좀 쉽게 그냥 페달 안 굴리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배터리가 많은 전동 킥보드로 내가 배달 일을 하면은 돈 좀 벌겠다 해가지고 전동 킥보드를 검색을 했죠. 네. 해서 이제 쇼핑을 쫙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싼 것도 되게 많을 텐데 그 당시에는 이제 싸도 배터리도 작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일을 하려면은 배터리가 굉장히 커야 되고 네. 큰 것들을 찾아보니까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이상 되게 비싸요. 이런 거 보면 딱 최소 160만 원 이상. 비싼데요? 예,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수중에 지금 100만 원도 없는데 이거 못 산다. 네. 그래서 100만 원 겨우 모았을 시점에 100만 원 이하로 뭔가를 샀어야 했어요. 그래서 타오바오 가가지고 전동 킥보드 쳐가지고 이제 검색을 했죠. 우리 팝하고 활용하잖아요. 번역해서 검색하면은 타오바오에 판매하고 있는 그런 전동 킥보드를 떠요. 그리고 뭐 번역기 같은 거 다 활용할 줄 알잖아요. 네. 그런 거 활용해가지고 정보 같은 거를 보고 적당하면서 배터리가 많은 것들을 제가 찾아보기 시작했죠. 중국어가 낯설기 때문에 이런 걸 접근하는 것 자체가 아 이거 어떻게 찾아보고 하지? 그런 거에서 일단 진입장벽이 생기거든요. 번역해가지고 진짜 하나하나 잘 스펙 같은 거를 보면은 그때 진입장벽이 생기는 거예요. 전동 킥보드인데 네. 스펙은 어떤 거 보셨어요? 제가 이거를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소싱하는 사람이었으면 일단 여기서 포기했어요. 그쵸. 근데 저는 이거를 대여해가지고 타봤고 대여할 때 나와 있는 스펙을 보니까 1시간밖에 못 한다라는 개념을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아 2배만 더 탔으면 좋겠는데 이런데 보통 맨 아래쪽에 나와 있거든요. 그게 고객 입장에서 필요한 포인트였던 그렇죠. 거네요. 포인트죠. 맨 처음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그 개념 자체가 없는데 네. 그래도 한 번이라도 이걸 접했거나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번역이 된 상태고요. 타이어 사양이 뭔지 얼마나 갈 수 있는지 특히 이제 마일리지 이런 거를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번역을 해서 집념을 가지고 하셔야지 진입장벽을 가지고 소싱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요 단계에서 포기하고 예를 들어 번역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번역을 하더라도 뭔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맡긴다거나 물론 요즘에 번역기 같은 게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슥슥슥슥 번역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는 하지만 포인트를 모르니까 포인트를 알고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어요. 지금 뭐 전동 킥보드를 봤지만 요즘에 전동 킥보드 인기가 많이 죽었어요. 네. 이제 많이 안 뜨니까 전기 자전거도 똑같거든요. 전기 자전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거 타오바오 하실 때 보통 여기 한국으로 자동적으로 이제 입력이 되어 있는데 요거 중국 대륙으로 놓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많이 뜹니다. 결과값이 달라요. 요거 모르고 소싱 하시고 검색하시는 분들 결과값이 되게 안 좋아요. 요거는 항상 주의하시고 지금 한국에 팔고 있는 전기 자전거하고 중국에서 이제 팔고 있는 전기 자전거를 제가 비교를 해드릴 건데 한국에서 이제 전기 자전거 스펙을 한번 볼게요. 전기 자전거라고 이제 검색을 했을 때 30만이나 검색을 하는 많은 수요가 있는 제품입니다. 해외에서 봐도 되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팔고 있는 자전거 그냥 단순하게 볼게요. 5.2A 그
그게 지금 73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5A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 2시간 탈 수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중국에서 이제 팔고 있는 자전거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30만 원이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8A예요. 벌써 8A짜리가 여기 30만 원인데 5A짜리가 여기는 74만 원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국내에서 바로바로 이제 살 수 있겠죠. 그렇겠지만 나는 지금 전기 자전거를 정말 필요로 해. 가격적인 면에서 메리트를 봐야 돼. 이런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필요한 어떤 선택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조금 더해가지고 소싱해서 고객들한테 50만 원, 60만 원 이 정도에만 선택권을 줘도 굉장히 많은 마진폭을 남기면서 국내보다는 저렴하다. 이렇게 이제 틈새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였고 저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스펙도 좋은데 배송기간 조금만 기다려주면 네. 가격도 저렴하게 그렇죠. 좋은 제품을 살 수 그렇죠. 있네요, 소비자들은. 예, 여기서 이제 물건을 사면은 물건 사고 땡이 아니라 이 판매자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알리왕왕 메신저라는 게 있고 이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랑 대화하면서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부품 같은 것들을 내가 따로 살 수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소비자가 필요로 할 때 대신 보내주고 요 정도만 해줘도 굉장히 만족해 하거든요. 그냥 네. 일반 구매 대행 업자랑 네. 엄청난 차별점이네요. 저 일반 구매 대행 업자라고 했을 때 보통의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구매 대행 제품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알아서 하세요 그러는데 이런 제품들은 알아서 하세요 하면 거기서 안 사요. 이렇게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제품들에서 최소한 부품을 수급을 해줄 수는 있어요. 수소문을 해가지고 고칠 수 있게 이 정도만 해도 AS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보통 사람 그렇게 안 하죠. 비단 자전거뿐만이 아니라 전기 관련된 제품들 되게 많잖아요. 거기서 뭐 문제 생겼을 때 이거 문제 생기면 끝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겨도 저희가 그 관련된 부속 같은 것들을 수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했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게 두려워가지고 안 할 거니까 살 거면 사고 말 거면 마세요 이러면 처음부터 안 사는 거예요. 한 줄 써져 있으면은 그래도 이 사람이 뭔가 해외 직구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겠구나 라는 그 한마디만 들어가도 경쟁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상품을 찾았는데 찾을 때 키워드나 이런 거는 네. 아예 안 하고 찾으셨잖아요. 이런 거는 키워드 쳐서 경쟁 강도 보고 이런 작업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처음에 이걸 사기 위해서 지금 검색을 한 거고 물론 이걸 업으로 들어가 가지고 분석을 하고 들어가다 보면은 이 안에서 이제 세부적인 키워드들이 다 나뉘어요. 아시겠지만 그냥 전기 자전거가 아니라 안 접히는 것도 있지만 접이식 3년 전 기준으로 얘기하자면은 배달에 특화된 배달용 이런 키워드들에 따라서 경쟁 강도가 다르고 국내에서 팔 때는 그런 키워드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키워드들 중에서 우리가 뽑아가지고 소싱을 할 수도 있었지만 사실 그거는 프레임 씌우기 나름이고 내가 일단 필요로 하는 제품을 팔 수 있는 게 사실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은 나는 뭘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으니까 일단 이것저것 다 팔아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시작해서 내가 관심 있는 거나 이거 괜찮은데 하는 거는 한 번씩 좀 사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내 눈으로 직접 한번 보면서 나한테 먼저 팔아야 돼요. 이거는 나도 산다 하면은 거기에 이제 에너지를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쏟는 거죠. 그러면서 초점을 좁혀가야지 계속 넓게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거를 계속 유지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아니면은 우리 다양하게 하면서도 우리 반품 같은 거 받잖아요. 네네. 그냥 우리 집을 받으세요. 받아가지고 내가 물건 좀 직접 보고 괜찮은데 하면 또 사보고 검색도 해보고 검색량도 보고. 예, 네.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들은 전체 넓게 보는 게 처음엔 필요하지만 점점 노하우가 쌓이면서 초점을 좁혀 가셔야 되고 그 좁히기 위해서는 결국엔 진성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저처럼 이제 샵을 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쉽지는 않아요. 단순하게 보면은 이게 다 지금 자금이 여기 다 투입이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순환이 돌아가야 되는데 네네. 저는 이 자전거를 너무 좋아하고 나한테 팔 수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샵을 운영을 하지만 그게 아닌데 그냥 샵을 연다? 그냥 오프라인으로 뭔가 간다? 이거는 사실 처음부터는 좀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 정말 그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묶이지 않고 진짜 내가 뭔가를 걸 수 있는 아이템이 없으면 최적의 어떤 사이클을 통해 가지고 계속 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 저는 그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브랜딩을 하고 오프라인을 같이 연계해 가지고 전국에 이제 대리점도 있고 공급을 하는 사입으로 넘어온 거지만 선택의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구매 대행을 처음에 하실 때 1년 정도는 새벽 톨슬님이 알려주신 대로 밀어붙여 보시는 건 너무 중요해요. 특정 기간 동안 다른 걸 투입하지 마시고 그대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 경험치가 쌓였을 때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을 해나가야 돼요. 확장 방식이 너무 많아요. 본인 성향이 있고 추구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저처럼 이제 타겟을 좁혀가지고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시스템화 해가지고 더 크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40만 원으로 출발을 했잖아요. 항상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40만 원으로 3년 만에 20억 만든 거네요. 네, 매출. 그렇죠. 목표는
매출 어떻게 되세요? 접이식 자전거에서 롤모델로 삼고 있는 업체가 하나 있는데 3, 40억 하시는데 접이식 자전거에서 이제 1등이 돼보는 거 일단 거기까지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더 공유해 주는 게 이런 총판이나 브랜드까지 가려면은 꼭 활용하셔야 되는 메신저는 중국 위챗이고 보통 우리는 타오바오에서 이제 대화로만 하지만 그 대화하면서 반드시 위챗 아이디를 받아가지고 등록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대화하세요. 많은 판도가 바뀝니다. 어떤 부분이 다른 점이죠? 타오바오에서는 공적인 느낌으로 서로 오간다면은 위챗에서는 너 100위안 더 깎아줘 이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통을 하면은 내가 너한테 얼마에 좀 싸게 해줄 테니까 이 카페트 너 한번 한국에서 잘 팔아볼래? 이런 대화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충분히 번역기 통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만 조금만 가도 진짜 너무 쉽다. 다음에 저희 조회수 한 10만 넘으면 하이 프로세스나 그런 것도 얘기 더 풀어줄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제가- 중국도 다녀오신 경험도 있잖아요. 네네 이제 제가 내일 내지 모레 또 중국 출장 다시 가게 됐는데 네. 공장을 가시는 거예요? 네, 제조? 공장을 갑니다. 현지 가가지고 직접 보면은 또 많은 기회가 생기거든요. 나중에 사입으로 넘어가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직접 공장에 갈 수 있는 뭐 프로그램이나 같이 연계되면 또 너무 좋을 것 같고 별게 아니더라도 가가지고 현지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고 공장 같은 데를 이제 컨택할 수만 있어도 너무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조회수 10만 넘으면 사입 프로세스 한번 얘기해 주시기. 네, 사입, 브랜딩, 총판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